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커플은 일주일에 평균 4.8번 이것을 한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왜 애인에게 거짓말을 할까? 커플 사이엔 신뢰가 중요하지. 이 말은 두말하면 입 아프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애인에게 거짓말을 할까요? 캔자스 대학의 심리학 연구진이 그 이유를 직접 알아봤습니다. 연애 중인 남녀 91명에게 일주일간 시간을 주고 애인에게 거짓말을 할 때마다 다이어리 적기했거든요. 연구팀은 다이어리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어요. 커플의 거짓말에 대한 모든 것. 첫 번째, 일주일에 4.88번 한다. 실험 참가자들은 애인에게 일주일에 평균 4.88번 거짓말을 했어요. 한 번도 애인을 속인 적이 없다고 답한 사람은 단 2명이었죠. 정말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냐고요? 사실 이것도 축소된 수치랍니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거짓말을 직접 기록한 결과니까요.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했을 때나 까먹고 못 적은 경우까지 합하면 실제는 더 많다고 해요. 두 번째, 자기도 모르게 한다. 데이트하기 귀찮아서 약속이 있다고 하거나 다른 이성에게 흔들렸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처럼 일부러 거짓말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도 모르게 애인을 속인 경우가 전체 거짓말의 55%나 차지했죠. 얘기하다 보니 사실보다 과장해서 말한다거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반사적으로 거짓말을 내뱉는 경우가 반 이상인 거예요. 세 번째, 너무 솔직한 것보다 낫다. 그런데 애인을 속이는 게 꼭 나쁜 걸까요? 커플 대부분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거짓말하는 게 너무 솔직한 것보다 나을 때도 있어요. 사실 적당한 거짓말은 연인 관계를 잘 유지하기에 꼭 필요한 전략이거든요. 여자친구에게 너 살 안 쪘다고 예전이랑 똑같다고 했어요. 괜히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따라 기분이 별로였지만 괜찮다고 말했어요. 데이트 망치고 싶지 않아서요. 애인과 싸우는 걸 피하려고, 애인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별일 없는 척, 기분 좋은 척, 괜찮은 척 하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너무 솔직하게 보이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연인 사이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커플들은 이 선의의 거짓말이 더 현명하다고 믿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거짓말이 커플 사이에 필요할 때도 많지만 그게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어떤 거짓말이든 너무 남발하는 건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즉, 연인 사이를 잘 유지하려면 적절한 거짓말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행복한 연애를 위해서는 거짓말 말고도 중요한 게 많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거짓말하는 애인의 특징. 알고 있나요? 무려 92%의 커플이 서로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처음 사귈 때는 손발이 오글거리는 달콤한 거짓말을 하지만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 싸우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디폴 대학의 연구팀이 128상의 커플에게 거짓말을 왜 하냐고 물었더니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거짓말하는 커플들도 많았습니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상대방이 먼저 거짓말해서. 나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는데 상대방은 뭔가 숨기는 것 같다면 찝찝한 마음이 들겠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대방이 거짓말하면 나도 따라하는 경우예요. 거기까지만 하면 다행이지만요. 놀랍게도 참가자들은 연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으면 자기는 더 많이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말했어요. 연인이 거짓말을 한 번 하면 나는 2-3번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랄까요? 두 번째, 혼자 있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특히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데요. 여기서 애착 유형이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결정하는 심리 유형을 말해요. 쉽게 말해 연애 유형이죠. 회피형은 연인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걸 불편해합니다. 가령 토요일이 데이트했으면 일요일엔 반드시 혼자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하죠. 그래서 일부러 약속이 있는 척하거나 몸이 안 좋다는 거짓말을 하기도 한답니다. 잔다고 해놓고 몰래 페이스북 하다가 딱 걸리기도 하고요. 세 번째, 사랑받고 싶어서.
회피형과 달리 불안형의 경우는 연인이 자신을 사랑하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연인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과장된 표현을 하곤 하죠. 사실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는데도 엄청 힘들었다고 징징댄다거나 상처받았다고 슬퍼하는 거예요. 혹은 거짓말로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서 잘생긴 남자한테 대시받았다고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거나 아는 여자 후배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출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유야 어떻든 간에 거짓말이 쌓이고 쌓이면 그만큼 불신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셨다면 연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건 어떨까요? 사실 네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라고 말이에요. 연인이 힘들 때 조언의 역효과. 연인이 힘든 일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연인에게 조언을 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섣부른 조언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데요. 스트레스 지수가 조언을 받은 날이 42%, 조언을 받지 않은 날이 27%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조언을 받은 날이 조언을 안 받은 날보다 더 높게 나온 거죠. 볼고 교수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데이터를 몇 번이나 확인해 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연인으로부터 조언을 받은 날에는 확실히 스트레스 지수가 더 올라갔어요. 뉴욕 대학 심리학과의 닐 볼고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위로나 조언을 받으면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은 마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더불어 조언을 해준 사람에게 뭔가 빚진 느낌 또는 조언받은 대로 해야 한다는 압박 같은 것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조언받은 말에 오히려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간 거예요. 하지만 연인에게 보이지 않는 조언을 한 날의 스트레스 지수는 낮아졌습니다. 이런 날을 말하자면 연인이 보이지 않는 조언을 한 거예요. 분명히 조언을 하긴 했는데 상대방이 조언을 받았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간접적으로 조언을 한 거죠. 직접적인 조언이 줄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최소화시키면서 조언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조언을 한 날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낮게 나온 거고요. 조언의 원칙. 볼교 교수의 실험은 어떤 조언을 하느냐만큼 어떻게 조언을 하느냐도 무척 중요하다는 걸 말해줍니다. 아무리 유용한 조언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말을 하면 안 하니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같은 직접적인 조언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상대방에게 넌 이런 것도 못해? 혹은 넌 왜 혼자 해결 못해? 같은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그런 자괴감까지 느끼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럴 때는 볼고 교수의 말처럼 보이지 않는 조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예전에 힘들었을 때 이렇게 하니까 도움이 됐어 같은 방식을 말이에요. 지금까지 커플은 일주일의 평균 4.8번 이것을 한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